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잠언 7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는 그 설거지론에 관한 설교에 이어서 이제 거기서 파생된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마통론과 그리고 도축론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마통론은 주로 여성의 결혼 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혼수를 준비한 다음에 결혼 후에 남편으로부터 경제권과 매달 오는 월급으로 상환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에 여성의 혼수 비용이 늘 3천만 원이었거든요. 남자의 그 결혼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데 여자의 혼수 비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지사랑이나 뭐 레이디론이나 아니면 그 러시안 캐시 같은 그런 대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성 전용 대출을 많이 성행했고 또 여러 은행들이 회사들의 여성 직원들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3천만 원으로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니고 있는가? 어차피 미래의 남편이 다 갚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시절에 모은 돈은 과연 있는가? 요즘 수많은 여성들이 제가 보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자기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사치를 많이 하느라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뭐 200만 원 남짓인데 뭐 예를 들면 호캉스, 뭐 호텔에서 바캉스 간다든가 해외 여행, 뭐 샤넬, 구찌 같은 그런 명품 가방을 산다든가 아니면 오마카세 뭔지 아시죠? 그 전문 의자 앉으면 앞에 전문 그런 셰프가 그 코스 요리를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뭐 스시 오마카세도 있고 소고기 오마카세도 있는데 보통 1인당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인데 근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많이 쓰다 보니까 모은 돈이 당연히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지사랑 같은 데서 3천만 원을 이렇게 대출 받는다고 합니다. 그걸로 그 혼수를 사용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몇 억을 들여서 결혼 비용을 들인 남편은 혼수도 자기 돈으로 결국 메꿔야 된다는 것이죠. 충격적이죠.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미지사랑, 뭐 러시안 캐시, 뭐 그중에 미지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미지사랑도 그걸 아는 듯이 남편의 조롱하는 광고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남편들의 호구니까요. 예를 들면 그 남편의 월급으로 그런 주부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광고인데 거기서 놀고 있는데 앞에 한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부 중에 하나의 그 강아지가 와가지고 가서 그 남자의 옷을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부는 막 좋아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광고는 뭐냐? 어떤 주부가 기르는 그 개가 있는데 개가 애를 낳았거든요. 자기 아빠가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괜찮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본륜을 갖다가 장려하는 그런 광고들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를 예방하려면 결혼 전 서로의 그 통장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결혼해 주니까 그런 미지사랑 러시안 캐시가 이제 내년 안에 다 떠날 거랍니다. 그래서 대출 회사들이 떠나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깡패들이 운영하는 사채 사업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그거 보고 쌤통이라 하냐면 보통 한때 사치를 많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씀씀이를 줄이라고 하면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매일 뭐 고급 스테이키를 먹는 사람한테 당신은 파산이 있으니까 하루에 라면이라도 먹어서 끼니를 해결하라 이러면 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말이에요.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빚을 지게 마련이고요. 앞으로 호되게 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제가 논할 것은 바로 도축론입니다. 요즘 결혼 시장에서는 요즘 결혼 시장을 약간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여성분들이 예를 들면 고객이면 남성분들은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라고요. 소도 여러 그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가난한 남자들은 예를 들면 삐쩍 마른 물소, 그리고 좀 재벌집 아들은 그런 최고급 와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즉 남편은 주로 이혼 후에 부위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뭐 부동산, 예금, 차, 연금, 보험, 양육권, 퇴직금, 유산, 시부모님이 물려준 돈이나 부동산 이런 식으로 해체해가지고 각가지 조리 방법, 그러니까 뭐 재산 금액 명목의 재산 분할, 뭐 재산 유지 명목의 뭐 재산 분할, 위자료, 뭐 양육비 등으로 총동원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문자 그대로 도축을 한다고도 해요. 예를 들면 사망보험에 들어놓고 남편을 갖다가 사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사고사를 쳐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가 바로 이은혜 사건일 것입니다. 이은혜라는 어떤 여성은 있는데 자기보다 좀 나이가 좀 많고 돈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하고 손 잡아가지고 남편의 계곡으로 데려간 다음에 남편이 수영도 못하는데 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오빠가 안 뛰어내면 내가 뛰어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뛰어내려서 익사했어요. 근데 그 사고 처리에 되려고 하는 찰나에 조사가 잘 돼가지고 결국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도축당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둘 중에 하나죠. 자식이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람 펴가지고 낳은 자식이다.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의 애라서 키우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몰래 죽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만 해도 그러니까 전국 통계 수치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경기도만 해도 2009년 이후에 미신고 신생아 수가 4,07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점점 발견되고 있다는데 다 사망된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땅속에 묻혀 있거나 아니면 냉동고에서 몇 년 동안 묵혀 있었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살인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만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보다 살인율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갈 것이 뭐냐면 제가 역사에 관심 많잖아요. 제가 여러 문명들을 조사해봤는데 여러 문명들이 망하기 직전에 여러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모성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고대 그리스의 그런 철학자들은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어로 아가페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옛날 고대 가나안 시절 때 부모들이 자식을 갖다가 몰렉이나 바알에게 바쳤어요. 산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자식보다 바알이 더 우선인 거죠. 바알이나 몰렉이 더 우선인 거죠. 근데 왜 바알과 몰렉이 더 우선이냐? 왜 바알과 몰렉을 섬기느냐? 자기 안위하고 부유함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의 형통함과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결국 자신의 자식보다 자신의 형통함과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그런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 가나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가나안의 그런 신들을 갖다가 섬겨가지고 자기 애들 갖다 똑같이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몰렉에게 바치니까 결국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의 후손이 카르다고라고 하는 오늘날 튀니지에 세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였는데 거기도 바알에게
아이들에 바쳤습니다. 결국 그 나라도 로마에 멸망당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로마조차도 물론 자기 신들에게 뭐 애를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걔네들의 악습이 뭐였냐면 애가 태어나지 로마 가정에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를 갖다가 1년 동안 키웠습니다. 1년 동안 키운 다음에 파테레 파밀리아스, 라틴어로 파테레 파밀리아스라는 그 가장에 와가지고 애를 갖다가 잘 살펴보아서 키울지 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키우지 않기로 결정하면 길거리에 버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길거리에 버려서 죽게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나라도 이제 결국 게르만한테 멸망당하고 말이죠. 그 외에 뭐 아즈텍, 뭐 잉카, 뭐 그밖에 수없이 많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한국도 요즘 옛날에는 뭐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90년대 뭐 2000년도 때, 그죠? 혹시 옛날에 그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죽였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없었죠. 요즘 들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니까 80년대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보기에는 아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마 자신의 그 인생을 방해하는 그런 그 짐으로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혹시 망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한국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설거지론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남자분들 제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여자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결혼 대상의 여자들을 보니까 제가 좀 심한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창녀들보다 더 심하다고 봅니다. 창녀들은 그냥 돈만 받고 성을 파는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지만 요즘 뭐 결혼 시장에 나오는 많은 여자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여성들 보면 남자들에게 잡아먹을 생각밖에 안 해요. 요즘 남자의 돈을 보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국 여기 잠언에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그 도사장으로 끌려가고 스스로 벌을 받으려 가는 사람들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못 드렸지만 한국의 그 친자 그런 검사 불이체 비율이 4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프랑스의 1.5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제발 회개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너무 악한 세상입니다. 주여,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